안녕하십니까. 제과 기능사 실기시험 보실 때 참고하면 좋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두 파이를 보겠습니다. 호두 파이는 좀 글씨가 작게 많이 써놨죠.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호두 파이가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50% 이상이 시간 초과를 하죠. 꽤 만들기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제품 손반죽으로 제조하시오. 결이 있는 제품을 만들라 그랬어요. 껍질 휴지는 냉장 온도에서 실시하시오. 냉장 온도에서 휴지를 하고요. 호두는 구워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세요 하면은 5분 예열을 해요. 아직 예열이 안 됐기 때문에 호두는 안 굽죠. 그래서 호두는 언제 구워요? 충전물 계량할 때 구워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 한두 분들이 호두를 태워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호두를 먼저 계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굽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계량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이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5분 정도만 구우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5분에 넣어놓고 계량이 끝나면 가서 호두를 꺼내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5분 안에 안 했다 하면은 달걀 같은 거는 갖다가 놓으면 되니까요. 요거는 달걀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일단은 600g을 깨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충분히 5분 안에 저는 여러분이 계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분만 굽고, 혹시 5분이 돼서도 호두가 다 안 구워졌다고 해도 그냥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굽는 신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두를 구워서 사용할 줄 아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구워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너무 굽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간혹 한두 분이 태우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업대 위에 여기 밀가루 있죠? 요거. 그 다음 탈지분유, 소금, 요거 먼저 요거 두 가지는 여기다 채를 쳐야겠죠. 채를 치고, 여기 소금하고 설탕은 이 찬물에다 녹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밀가루, 탈지분유 작업대에다가 바로 채질을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또 여기에 비닐 깔고 그 위에다 채질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또 비닐 위에서 작업을 막 하더라고요. 비닐 깔아놓고. 왜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작업대에다가 밀가루와 탈지분유 그대로 채질을 하고, 거기에다 소금, 설탕을 넣고, 다시 얘기하지만 설탕 여기 넣고, 소금은 입자가 굵으니까 혹시 여기에 넣어도 되고, 이 두 가지 여기에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설탕 넣고 어떻게 해요? 다지죠. 유지 입자가 쇼트닝이죠. 여기 버터네요. 여기 버터가 들어가는군요. 버터. 딱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콩알 크기만큼 다지고 이렇게 움푹 파이게 해 놓고, 그래서 움푹 파이게 펼쳐 놓고서는 여기에다가 한 2회 나누어서 넣죠. 여기에서 또 더운 물 쓰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찬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온도 체크가 없지만 이거는 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더운 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찬물을 써서 노른자, 생크림 이거 다 섞어 주세요. 한 번에 섞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넣는 것보다는 한 번 넣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지듯이 섞고, 그 다음 또 국물처럼 움푹 파이게 한 다음에 또 집어넣고 다지듯이 섞고,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섞지 말고 글루텐이 발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섞어서 이거를 비닐에 싸서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냉장 휴지를 하면 됩니다. 냉장 휴지 중에 충전물을 만들면 돼요. 자, 이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한 50% 정도의 수검생이 시간 초과 하면은 여기 미완성이거든요. 미완성은 즉 실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볼에다가 설탕,
물엿, 계피가루, 물 넣고서는 이걸 중탕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탕해도 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끓이세요. 이거를 지결로 놓고 지결해 놓고 이럴 때 고무주걱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무주걱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거에 고무주걱을 사용하시는데 물론 중탕으로 할 때는 뭐 그러셔도 되겠지만은 나무 주걱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요. 지결에 끓이는 거죠. 타지 않도록. 그리고 끓으면은 벌써 여기 있는 설탕이 이제 다 녹았겠죠. 설탕이 끓으면은 바로 불 끕니다. 불 꺼요. 그런 다음에 옆에 놔두면 돼요. 그래서 그 페이스트 시럽이 60도씨 정도 좀 식힌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뭘 하겠어요? 계란을 깨겠죠. 그죠? 계란을 깬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겁니다. 계란을 풀어 가지고 여기에다 시럽을 부으면서 계속 저어줘요. 뭘로요? 주걱으로 해도 되고요. 거품기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저어서 거품을 내면 안 되고요. 자, 저어주고서는 저어준 걸 갖다가 체에다가 내려요. 주걱을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은 밑으로 쭉 떨어질 겁니다. 거품이 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산지로 덮어두세요. 자, 충전물 만드는 거 간단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등분을 해요. 여기 7개 만들려고 했는데 왜 8등분이냐면은 8등분을 한 다음에 충분히 밀어 펴야겠죠. 밀어 펴고 옆에 부분을 자를 겁니다. 잘라내고 남는 반죽을 그 다음 반죽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서는 위에 그냥 밀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밀어 주시기 위해서 8등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등분은 즉 좀 큰 걸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7등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 7등분 하는데 하나는 좀 더 크게 해서 밀어 핀 다음에 남는 반죽은 그 다음 반죽하고 같이 덧붙여서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대부분 거의 한 100%에 가까워요. 100%에 가까운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기를 덜 빼줘 가지고 이렇게 팬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 팬 있죠. 이거 호두팬. 모든 분들이 이 호두팬에 뭐 이형제라 그러죠. 이 쇼트닝을 바르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잘 빠집니다. 그거 하는데 시간을 엄청 소비하고 있어요. 손으로 막 바르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해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고 그리고 반죽을 여기에 넣게 될 거 아닙니까? 넣었으면은 여기부터 가장자리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 갖고 공기를 빼줘야 돼요. 이 공기가 차 있으면 나중에 얘가 밑에가 다 들뜨거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눌러서 공기를 빼줘 가면서 이렇게 이 호두 파이팬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사과 파이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럼 반죽을 씌우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나중에 여기를 잘라냅니다. 가장자리 스크래퍼로 정리를 하는데 뭐 펜보다 책에는 펜보다 이제 0.5cm 높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0.5cm 높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요만큼의 그런 요 펜에서 나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 펴서 지그재그의 무늬를 만들면 돼요. 이 무늬가 선명하게. 이 작업은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 두께를 여러분이 이런 거 밀다 보면 여기 두께나 여기 두께는 똑같이 밀어야 되는데 이 초보자들은 밀어 펴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되면 이렇게 밀어 편다고 해야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여가 얇아요. 얇아 버리면은 이 무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께를 똑같이 밀어 펴고 여기에 충분히 무늬 낼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돼요. 무늬를 내고 피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저는 뭐 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뭐 배우실 때 이렇게 포크로 뭐 한두 개 내줘라 이러신 분들은 그래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케 안 해도 제가 만든 동영상 보면은 절대 밑에 들뜨지 않아요. 제가 만든 그 동영상 보면은 사과파이 또 있죠. 여기 호두파이 뭐 타르트 이런 거 전부 바닥 보면요 절대 안 들어 올라 있거든요. 밑에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피켓 안 해도 왜냐면 여러분들 피켓을 심하게 해갖고서는 이게 충전물 이게 밑에 질질 씌워 갖고서는
이 팬에 달라붙어 갖고서는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예. 이런 경우 많이 봤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다 했으면 이제 호두를 여기에 넣겠죠. 호두를 먼저, 호두가 몇 g입니까? 250이니까 나누기 7 해갖고서는 무게 달아서 똑같이 호두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충전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부어요. 충전물 부을 때 옆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 다 달라붙으니까 그 충전물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충전물을 넣을 때는 여기 많이 차지 않도록 잘 넣어야 되는, 즉 여기에서 뭐 80에서 한 90% 정도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럽이 넘쳐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나면 여기서 덮어 두었죠. 여기에서 유산지 덮어 두었기 때문에 거품이 다 제거가 되고 알근도 제거되었을 건데, 그래도 이 기포가 있다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 물을 분무하면 다 제거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물을 분무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충전물 한번 밑에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짝 저어줘요. 거품 안 나게 살짝 저어준 다음에 부어주고, 혹시 이제 거품이 나 있다면은 손가락에 물 묻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품을 살짝 건드려 버리면은 다 터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굽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덜 익혀서 내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시간이 딸려 가지고 충분히 25분 이상 충분히 구워야 되고요. 온도를 세게 하면 다 터지죠. 이게 윗면이 다 터져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윗불을 갖다가 180에 놓으면은 조금 터지긴 합니다. 그러나 오븐에서 꺼내 놓으면 다시 터진 자국이 다 터지지 않은 듯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내려앉아서. 그런데 너무 세면은 확 터져 버려 가지고서는 보기 안 좋게 되니까 윗불을 170, 높게는 180까지만 놓고 아랫불은 충분히 색이 나야 돼요. 이게 색이 많이 나서 많이 나갖고 안 된 경우보다 거의 뭐 많이 나서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덜 나가지고 밑에가 색깔이 안 나고 안 익어가지고 실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아랫불 좀 높게 잡아서 충분히, 자 25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이상 구워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시간 안에 다 구워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20분 만에 꺼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밑에 하얗고 안 익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불이 처음부터 이렇게 190 놓으면 확 밑에가 들떠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랫불 20분 굽는다고 하면은 아랫불 180에 놓고 한 10분 정도 구운 다음 10분 후에 아랫불을 190으로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 뭔 소린지 아시죠? 즉 여기에서 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190이 약하다 그러면은 20분에 꺼내려고 한번 밑바닥을 살짝 꺼내 보세요. 색깔이 안 났네 하면은 다시 200도씨로 올리고 다시 5분 더 구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밑색깔이 완전히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초코롤 케이크인데요. 자, 20분 마지막 이제 초코롤 케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법으로 제조하죠. 요거가 나오면은 이것도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립법으로 하는데 여름철이라도 중탕을 하면은 좋습니다. 롤케이크처럼 이거는 중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중탕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43도씨까지 녹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름이라면 43도씨까지가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은 39도씨, 40도씨 요 정도라도 여름철이라도 중탕을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고속으로 믹싱을 한 후에 80% 한 다음에 나머지 20%를 중속으로 해서 천천히 거품을 내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동안 뭐 하죠? 우리는 뭐 가루를 채쳐 놓는다던가 이런 재료 준비한다던가 뭐 다 해 놓습니다. 자, 가루를 넣고 섞을 때 지금 이거 채질을 했겠죠. 가루들 채질을 하고서는 섞을 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무주걱으로 썩기보다는 고무주걱으로 섞어야 됩니다. 손으로 썩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롤케이크, 뭐 스펀지 케이크 이런 거 할 때 왜 손으로 섞느냐 이러는데, 손으로 섞으면 위생에 있어서 감점 아니냐 하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손으로 섞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안 섞고 주걱으로 배우신 분들은 주걱으로 섞어도 되고요. 그런데 단지 손으로 섞는다고 해갖고 점수가 감점된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이제 손으로 섞으면 잘 섞이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 고무주걱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거품이 가볍고 이 가루는 무겁기 때문에 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가루들이. 나중에 요거 주걱으로, 고무주걱으로 바닥을 잘 긁으면서 안 섞어주면은 이 코코아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주걱으로 잘 섞어야 되고, 완전히 섞였으면은 물과 우유 같이 넣고, 또 마찬가지로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긁어가면서 완전히 섞어 줘야 돼요. 그리고 철판에다가 하나에 다 넣고 팬닝을 하죠. 자, 그러면은 팬닝 하기 전에 비중을 체크해야 되니까, 반죽하고 나면 계속 거품이 가라앉아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믹싱 충분히, 이거 지금 돌아가는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비중 재기 위해서 비중의 컵 무게 계량을 해 놓고요. 이거 얼마죠? 이거 뭐 20g 정도 되겠네요. 이게 해놓고 물무게 계량을 해야겠죠. 물무게가 모르겠어요. 뭐 100g 이렇게 나왔나요? 이거 해놓고 나중에 반죽무게만 달아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반죽무게 달아서 그 반죽무게가 얼마인가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 80g 나왔다, 70g 나왔다 하면은 그냥 놔두고 적어두고 빨리 팬닝해서 구워야 됩니다. 굽고 나서 비중을 계산해서 여기 시험지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물무게 분의 반죽무게 공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0.5 이렇게 써놓으면은 감독 선생님이 와서 체크하고, 아니면 물어본다든지 하면 요거 얘기해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체 없이 바로 오븐에 넣어야지 거품이 덜 가라앉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에 기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판을 충격을 한번 주어서 기포를 제거한 후에 굽습니다. 자, 윗불이 요거는 다른 것보다 좀 얇아요. 이게 얇기 때문에 윗불을 좀 세게 놓고 아랫불을 약하게 놓고 한 2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만약에 190 났는데 좀 세다 하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요. 그거는 봐가시면서 구우시면 되고요. 자, 굽기 지금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생크림 끓이세요. 자, 생크림을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은 다져놓은 커버추어 초콜릿 불 끄고 집어넣고 살살 저어주면은 가나슈 만들어지죠. 다 섞이면은 럼주 넣고 충분히 섞어서 식히면 됩니다. 만약에 여름철이라서 잘 안 식는다라고 하면은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요. 살짝 넣어도 되고, 얼음물 같은 거 있으면 받쳐갖고 살살 저어주면서 골고루 잘 굳게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 오븐에서 꺼내서, 오븐에 꺼내면 바로 냉각판에 옮기겠죠. 그래서 조금 식힌 후에 종이 제거해요. 그리고 가나슈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요, 윗면에 가나슈 바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롤케이크 생각하셔갖고 나와갖고 뒤집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엎어 놓은 상태에서 엎어 놨죠. 그런 다음에 종이 띄고 그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죠. 그럼 윗면 맨질맨질한 윗면에 가나슈를 바르고, 가나슈가 너무 굳으면 안 돼요. 적정 대기가 돼야 됩니다. 가나슈를 바르고 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반대 방향으로 만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길이가 요만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아서 길이가 요만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아도 안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를 때 좀 힘을 주어서 마르세요. 이거 힘을 주어서 말아서 안에 이 공간이 없게 힘 주어서 마르셔야지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과 기능사 실기 시험 잘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